자,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작게 시작하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듣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죠. 자, 크게 시작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작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좀 크게 키운 케이스는 있지만 너무 크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좀 실패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죠. 저는 그 글로벌 성공 시대 부자의 성공 기술에서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지만 한 네 번 정도 성공한 사업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 정도 이렇게 봐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그랬어요. 다 작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키워왔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큰 규모의 그런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극소수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생각나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영식이라는 일본 면세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면세점 업계에서 매출 1위, 2012년에 방송됐던 그 방송에서는 2,300억 규모의 면세점 업계 1위에 있는 한국인 장영식 회장이 있었죠. 그분 같은 경우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일본에서 유학을 와서 사업을 조금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찹쌀이라든가 표고버섯 들고 와서 이런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는 이제는 리어카를 끌고 한두 개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그게 또 크게 확장을 해서 전자 상가가 되고 이게 면세점 초기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는 첫 번째 부자의 성공 기술에서도 김여하 편에서도 다뤘듯이 김여하 사장 역시도 마찬가지 1호점 정말 망할 뻔도 했던 그 1호점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둘씩 키워온 케이스죠. 한꺼번에 뭐 10개 이런 지점을 확대를 한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초기 그런 내공적인 부분에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이 가능한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호주 패스트 패션 콜린스라는 패스트 패션 선두를 하고 있어요. 호주의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같은 그런 업체에서 호주 내에서는 선두를 하고 있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 마짐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첫 시작은 보세 옷가게부터 시작을 했어. 그렇게 하나둘씩 늘려왔던 게 지금 폴린스의 그런 모델이고요. 이렇듯이 작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 후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늘 다른 것을 원했다. 언제나 학생들에게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향해 열심히 잘하면은 꼭 희망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저 자신은 어떤가 한번 저도 일본 사회에서 챌린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서.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맨 처음 초기에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그릇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업이라는 성공의 그 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릇만큼 당깁니다. 자기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사업을 다뤄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관리라든가 이 영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직원 관리라든가 스케줄 관리라든가 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게 사업인데 이 초창기 같은 경우는 처음 다뤄보는 분야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겠죠.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처음 타면 어떤가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넘어져야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올바로 타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사이클 선수라든가 경륜 선수들 엄청나게 잘 타는 선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타는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잘 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배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 사업도 초창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런데 작은 그런 사업에서는 그 시행착오들이 그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실수를 했을 때 그를 보완을 하면 됩니다. 이 매출도 작고요. 직원도 작고 그게 쪼매난 그런 기업이다 보니 그런 시행착오들이 표가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둘씩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노력들에 인해서 이런 능력들을 하나둘씩 쌓아가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업의 그 진정한 사업가로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들이 작기 때문에 뭐 괜찮아, I don't care 하고 놔둔다라고 했을 때 커진다라고 하기는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비천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밑바닥부터 닦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이제 큰 사업도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큰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 부분들이 이제는 힘에 붙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씩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업무를 알면서 이렇게 고용하는 것과 모르면서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업무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고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 직원의 말이 절대적인 그런 의견으로서의 제시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의 사업인데도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자기 범위 부분, 다룰 수 있는 범위들을 조금씩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가 참 구체적이에요. 또 멀지 않고. 그래서 먼저 이거라고 왜 계단 얘기를 하듯이 연애할 때는 프로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프로 선수를 하면서는 좀 잘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 미국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운 만큼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역시도 초창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부동산 투자를 한 5년이라든가 몇 년에 걸쳐서 사셨던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첫 투자에 봤던 그 부동산 그 평가라는 그 가지수와 지금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그 부동산을 보는 그 평가를 했던 그 가지수의 차이가 어디가 많은 건가요? 어디가 많던가요? 당연하게 최근에 경험이 쌓여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둘씩 그 못 봤던 것들에 대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과 처음에 봤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투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처음 투자가 성공적인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투자에 있어서 종잣돈을 투자를 하는데 첫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지 그 후속타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로 한탕으로 바로 끝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투자를 고려하신다는 측면에 있어서 첫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투자 원칙 첫 번째, 종잣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다. 자, 이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자 원칙은 핵심적인 투자 원칙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잃지 않은 투자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하나둘씩 까먹다가는 결국에는 바닥이 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자를 그렇게 종잣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투자 단계가 4단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고요. 두 번째 투자를 하는 단계. 자, 세 번째 수익을 내는 단계. 네 번째는 그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화시키는 분산 투자의 단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이 4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가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예요. 그 종잣돈 굉장히 오래 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덜 걸립니다. 이때가
굉장히 이제는 투자자로 입문할 수가 있고 없고의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포기를 가장 많이 하는 단계죠. 그 모으기보다 쓸란다 하고 그냥 막 뛰쳐나가서 바로 막 쓰는 그런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읽지 않아야지 그 단계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만약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 가셔야 돼요. 그 오래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지 또 투자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만큼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도 작게 분산 투자를 해서 조그마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분산 투자도 중요를 하고요. 작게 분산 투자를 해라. 자, 첫 번째 투자를 하고 만에 하나를 염두를 해서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다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조례 찬스다. 지금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조례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부동산 투자 작게 시작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